월가 분석가들, 테슬라 3분기 35만 대 차량 인도 예상. 월가 분석가들은 테슬라가 3분기에 총 35만 대의 차량을 인도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자동차 수요 상황을 고려해 리드타임과 실제 주문 및 생산을 동시에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분석가들은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 및 베를린 공장 생산으로 납품이 궤도에 오르면서 3분기 차량 인도 수치가 2020년 1분기의 최고치 31만 대를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2분기에는 코로나에 따른 상하이 공장 부분 폐쇄의 영향으로 인도 대수를 25만 4,695대를 기록했다. 테슬라는 팬데믹 기간의 공급망 혼란으로 31만 대를 인도한 2020년 1분기 이후로 차량 인도 대수가 계속 줄어왔다. 분석가들은 이와 함께 최근 자동차 시장 상황을 고려해 리드타임과 실제 주문 및 생산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리드타임이 줄었을 경우는 주문 속도보다 생산 속도가 더 빨랐거나 주문이 생산 용량에 못 미치는 경우에 발생한다. 테슬라는 올해 독일과 텍사스의 2개의 새로운 공장 설립으로 생산 여력을 크게 늘렸다. 두 공장 모두 최대 생산 속도로 생산 중이며 상하이 공장도 시설 개선 후 생산 속도가 향상됐다. 분석가들은 비용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으로 모든 차량이 비싸지면서 가솔린과 전기 자동차 수요를 위협하고 있어 수요 감소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리드타임이 축소되면 생산이 늘어서인지 주문이 줄어서인지 혹은 둘 다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납품 수치가 발표될 경우 생산과 납품 사이의 스프레드를 살펴봐야 한다고 분석가들은 지적했다. 지난 2년간 테슬라는 181만 9,202대의 차량을 생산하고 182만 866대의 차량을 인도했다. 생산과 인도의 시차에 의한 차이가 1,664대로 전체 납품의 0.1% 미만이다. 만약 납품보다 훨씬 높은 3분기 생산이 나타날 경우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생산이 주문에 비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테슬라의 3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은 일반적으로 배송 발표 후 약 3주 후에 진행된다. 친환경 전환 위에 손잡는다. 상용차 업계 기술 협력 강화. 상용차 업계가 친환경 전환을 위해 배터리 전기 및 수소연료 전지차 기술 협력을 맺으며 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커지는 친환경 상용차 시장에서 주도권 싸움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세계 자동차 산업 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서 상용차 판매량은 2,628만 6,317대였다. 글로벌 상용차 판매량은 2020년엔 2,485만 7,167대, 2019년 2,719만 1,615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북미 시장의 상용차 판매량은 1,396만 9,353대, 아시아와 중동 오세아니아 시장은 814만 3,054대, 유럽 시장은 285만 4,407대 순으로 판매량이 많았다. 글로벌 상용차 시장에서 친환경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기준 0.8%에 불과하다. 업계는 상용차의 친환경 전환 속도가 승용차 시장에 비해 느리지만 글로벌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와 수소차로의 전환은 필연적이라고 보고 있다. 상용차 업계는 전기차와 수소차 전환을 효율적으로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손을 맞잡고 있다. 이달 4년 만에 열린 독일 하노버 IAA 상용차 모터쇼에서도 업계 협력이 가시화된 결과물과 발표가 여럿 나와 주목을 끌기도 했다. 현대자동차는 앞서 지난 3월 이베코 그룹과 MOU를 맺고 친환경차와 관련해 협업을 확대했다. 그 결과 이번 박람회에서 2대1리 수소전기차를 최초 공개했다. 이베코 그룹은 버스에 이어 7톤급 대형 벤에 현대차의 수소연료 전지 시스템을 장착했다. 2대1리 수소차는 7톤급 대형 벤이다. 이베코 그룹 산하 FPT 인더스트리얼의 최고 출력 140kW 전기 모터와 현대자동차의 90kW 수소연료 전지 시스템을 탑재해 1회 충전 시 최대 350km를 주행할 수 있다. 충전 시간은 15분 내외, 최대 적재량은 3톤이다. 이베코는 현대차뿐만 아니라 니콜라와 함께 생산 중인 대형 전기트럭 니콜라 트랩 BEV도 공개하며 제품 판매를 시작했다. 또 대형 수소전기트럭 니콜라 트랩 FCEV의 프로토타입 모델도 공개했다. 볼보 트럭은 지난해 다임러와 수소연료 전지트럭 분야에서 협력해왔다.
최근 볼보 트럭은 최대 1000km 주행이 가능한 수소 연료 전지 트럭의 시범 운행을 진행 중이며 2025년 북유럽에 있는 일부 고객을 대상으로 테스트 주행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볼보 트럭은 기후 조건이 까다로운 북유럽에서 최대 총 중량 65톤 이상 초고화 중에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한다. 볼보 트럭의 수소연료전지 전기 트럭은 한 쌍의 연료전지로 300kW의 전기를 생성할 수 있으며 충전 시간은 15분 미만이다. 연료전지는 볼보 그룹과 다임러 트럭 AG 간의 합작사 셀센트릭에서 생산된다. 셀센트릭은 상용차용으로 특별히 개발된 유럽 최대 규모의 연료전지 생산 시설 중 하나를 건설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친환경 상용차 시장이 초기 구축 단계인 만큼 주도권을 쥐기 위한 싸움이 치열해지는데 동맹을 구축할수록 입지가 넓어지기 때문에 각 업체가 손잡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추가적으로 향후 전기 수소 상용차, 충전 인프라가 구축돼야 하는 등 과제가 있지만 상용차도 결국은 친환경으로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협업하는 것이 효율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테슬라 독주를 막아라. 전통차 전기차 기업 손잡아. 메르세데스벤츠와 혼다 등 전통 자동차 제조사가 전기차 개발 생산을 위해 합종 연행에 뛰어들고 있다. 테슬라의 독주를 막기 위해 전기차 시장이 판도를 재편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벤츠는 미국 전기차 생산업체 리비안과 전기차 분야 합작사를 설립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일단 승용차가 아닌 상용 전기차 부문에서 손을 맞잡는다. 벤츠와 리비안은 합작사를 설립해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중 한 곳에 유럽 공장을 지은 뒤 상용 전기차를 수년 안에 공동 생산할 계획이다. 두 회사는 5대5로 합작사에 투자하지만 구체적인 금액과 향후 상용 전기차 생산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양사는 대형 전기밴 2종을 생산할 예정이다. 벤츠는 이미 소형 전기밴에서 르노, 닛산 등과 협력하고 있지만 이번 대형 밴과 분야가 달라서 리비안과 맺는 제휴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자동차의 자존심인 혼다는 중국에서 전기차용 배터리를 조달하기 위해 합작사를 세운다. 최근 혼다는 중국에서 전기차용 배터리를 조달하는 신규 회사 HDG 트레이딩 서비스를 9월 말 설립할 예정이다. 자본금 352만 위안을 바탕으로 하며 지분율은 혼다 중국 법인이 50%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둥펑 25%, GAC 25%인 구조다. 현재 합작사인 둥펑 혼다와 GAC 혼다가 각각 차량용 배터리를 중국 최대 배터리 제조사 CATL에서 조달하고 있지만 이를 단일화해 효율을 높일 방침이다. CATL은 혼다의 신규 회사 설립을 계기로 장시성 이춘시에 건설 중인 공장에서 둥펑 혼다와 GAC 혼다용 배터리를 집중적으로 생산해 물류 효율화를 추진한다. 혼다는 2020년 CATL에 출자하며 배터리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혼다는 지난해 약 1만 대였던 중국 내 전기차 판매량을 2030년 80만 대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고급형 전기차 기업 루시드 강세. 월가 잇단 긍정평가. 고급형 전기차 생산 전문 스타트업인 루시드 그룹의 주가가 뉴욕 증시에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월가에서 매수 등급의 투자 의견이 잇따라 제시되는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투자 전문 매체인 배런스에 따르면 월가의 금융기관인 칸터 피츠제럴드의 분석가인 안드레스 셰파드는 루시드 그룹에 대해 매수 등급의 투자 의견과 23달러의 목표 주가를 제시하면서 분석을 게시했다. 루시드는 지난 26일 14.06달러에 마감해 60%의 상승 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그는 루시드의 배터리 기술 및 운행거리에 대한 회사의 투자가 경쟁 우위 요인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예컨대 루시드 그룹의 시제품인 에어 모델은 한 번 충전으로 최대 500마일을 주행할 수 있다. 이는 업계를 선도하는 수준으로 더 큰 배터리 팩을 적용했기 때문만은 아닌 것으로 진단됐다. 더 많은 배터리가 추가되면 운행거리가 확장되지만 무게와 비용도 추가되기 때문이다. 더 긴 운행거리는 전력 전자장치의 설계 문제로 귀결되는 것으로 풀이됐다. 그는 루시드가 2026년까지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 2%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차 판매와 전기차 보급에 대한 업계 예측에 따르면 이는 50만 대 이상의 차량이 인도될 것이라는 의미다.
회사는 올해에만 약 6,500대의 차량을 인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루시드는 올해 들어서만 약 63% 하락했다. 인플레이션이 비용을 증가시키고 높은 이자율이 신차 수요를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가 일면서 대부분의 자동차 관련주가 급락한 데 동조한 것으로 풀이됐다. 같은 기간 러셀 3000 지수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주 지수는 27%가량 내렸다. 루시드가 지난달의 실적 예상치를 대폭 하향 조정한 것도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쳤다. 회사는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생산 예상치를 약 13,000대에서 6,500대로 반토막까지 줄였다. 이에 앞서 RF 라퍼티의 분석가인 제이미 페레즈도 지난 12일 루시드 그룹에 대한 투자 의견으로 매수 등급과 $19의 목표 주가를 제시했다. 중국 니오 전기차 배터리용 리튬 광산 투자 스타트업 최초.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 니오가 전기차 배터리용 리튬 광산 투자에 나섰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시는 스타트업 중 처음으로 광산에 발을 들여놓는 업체가 됐다고 평가했다. 매체에 따르면 니오는 완전 자회사를 통해 아르헨티나 리튬 광산 개발에 나선 호주 광산 기업 그리닝 리소시스의 주식 2,181만 8천 주를 주당 0.5 호주 달러에 구매할 예정이다. 거래 총액은 1,200만 호주 달러이며 전체 지분의 12.2%다. GW1은 니오와 전략적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으며 니오가 이사회 구성원을 지명할 권리가 있다고 지난 25일 공시했다. GW1은 아르헨티나와 마다가스카르 등 두 곳의 3개의 리튬 채굴 프로젝트를 보유하고 있다. 투입 자금의 최소 80%는 GW1의 아르헨티나 리튬 혐오 채굴 프로젝트에 쓸 계획이다. 다만 GW1의 아르헨티나 리튬 채굴 프로젝트는 초기 단계이며 구체적인 건설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고 차이시는 설명했다. 올해 9에서 10월 시추를 시작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광물 매장량은 2023년 발표된다. 리튬은 신에너지차 동력 배터리의 핵심 원재료 중 하나다. 그러나 리튬 가격은 고공행진 추세를 보이고 있다. 탄산 리튬 가격은 이달 26일 현재 51만 1,500위안으로 연초에 톤당 29만 위안과 비교할 때 76.4% 올랐다고 차이시는 전했다. 탄산 리튬 가격이 오른 것은 신에너지차 수요 급증, 세계 리튬 생산 중심지인 쓰촨성의 여름철 전력 제한, 또 다른 생산지인 칭하이성의 코로나19 물류 통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중국 신다증권 금속 및 신소재 분석가인 첸광휘는 수요는 왕성하고 공급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면서 리튬 가격은 상승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신에너지차에서 배터리는 전체 원가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따라서 일부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탄산 리튬 공급망을 만드는 중이다. 광치아이안 신에너지차는 중국 1위인 리튬 업체 간펑 리튬과 전략적 합작 합의서를 체결하고 리튬 자원 개발 등에서 협력키로 했다. 비아디는 장시성 이춘시 탄산 리튬 광산 개발 프로젝트에 285억 위안을 투자한다. CATL, 거쉬안 하이테크, 테슬라 등도 리튬 광산 기업을 인수하거나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